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광주도시공사가 대상입니다. 중앙공원 2지구뿐만 아니라 중앙공원 1지구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광주도시공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 과정 전반에 관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고 2순위인 한양건설로 바뀐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중앙공원 2지구에 이어 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가 확대된 것입니다. 지난 5일 광주시청과 시의회에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친 데 이어 공공기관 3곳이 차례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광주시청과 시의회, 도시공사 직원들은 줄소한데 민간공원 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원 일몰제로 내년 6월까지 민간공원 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아직 가늠할 수 없어 광주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5.18 기념재단이 유엔 사무국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도 물론 의미가 있었지만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 관계자가 재단 측에 전한 메시지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위스 유엔 제네바 사무국은 미국 뉴욕 본부와 더불어 전 세계 4곳에 있는 유엔 사무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제노동기구와 난민기구 등 주요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서 5.18 기념재단은 지난 23일 세계 인권단체들을 초청해 5.18의 가치를 알리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And we hope that democracy will be ongoing. But in all the other countries, it was sort of starting and then it was a regress. So what were the particular things of South Korea which helped to really go on? 5.18 단체들이 유엔에서 행사를 치른 건 지난 2017년 뉴욕에서 열린 넘어 영문판 출간 기념 학술 대회를 비롯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다른 나라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5.18 40주년을 앞두고 학술대회와 홍보행사 개최 차원을 뛰어넘는 유엔에서 광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편 토론회를 치른 5.18 기념재단은 유엔 인권위원회 고등 판무관실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정치적 역학관계로 꽉 막혀 있는 5.18 진상규명에 유엔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특별조사관을 보내 양민 학살 문제를 조사하는 등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권 고등판무관의 아태 담당 국장은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별조사관이 제주 4.3을 비롯해서 한국에 가게 되는데 그럴 때 5.18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 기록물이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엔이 실제로 나서 5.18 진상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위스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정신의 세계화만큼이나 전국화도 여전한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광주 밖에서 5월의 진실을 알리다가 희생당한 이들을 기억하고 제도적으로 추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1987년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광주 학살 진상규명의 구호를 외치고 산화한 고 표정도 열사의 추모비가 최근 5.18 기념공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신 사망 이후 30년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희생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7년 광주 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25살 노동자
표정도 1980년 이후 광주 시민의 용기와 희생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를 불사르거나 헌신에 숨진 민족 민주 열사들은 표정도 열사를 비롯해 50여 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진 것은 물론 한국 민주주의가 썩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해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80년대의 민주화를 이끈 동력은 광주에 대한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었습니다. 수많은 열사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열사들의 희생을 딛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의 희생만 기억되고 있을 뿐 민족 민주열사 대부분의 희생은 여전히 제대로 알려지거나 전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민주유공자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국회에서 20년 가까이 잠자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아니면 이제 대다수의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인들의 이런 좀 평가에 버무를 수도 있다니까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광주만의 5.18로 만들지 않기 위해 전국의 5.18들을 꼼꼼히 기억하고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학교법인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한전의 김종갑 사장이 학교법인 한전공대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대학 설립계획서와 법인 정관 등 7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한전은 다음 달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장 후보자 선정과 캠퍼스 설계 등 본격적인 개교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광주 도심을 달려보면 일부 구간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60에서 50km로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인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천변을 사이에 둔 도심의 한 도로. 차량 제한 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이 최근 시속 60km에서 50km로 바뀌었습니다. 도심을 달리는 차량의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정책에 따른 겁니다. 이와 같은 일반 도심도로는 50km로 속도가 제한되고 주택가가 밀집한 이면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30km로 제한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도로는 다른 구간에 비해 차량 속도가 빨랐던 광주 구도심인 제1순환로, 무등로와 태봉로 등 8개 구간입니다. 제한 속도가 줄어든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은 낯설어하면서도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행량도 많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많이 느끼죠. 여기서 이제 무단횡단 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경찰 역시 교통사고 감소 등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17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24.2% 감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도심 속도 제한은 올해 말에는 제2순환도로 주변도로까지 확대됩니다. 또 내년에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속도도 30km로 단계적으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이번 속도 제한으로 OECD 평균 3배에 이르는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지 그 효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조선대 총장 선거를 중지시켜달라며 강동원 전 총장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책임을 물어 강 전 총장을 해임한 이사회의 결정을 인사권 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선대는 이에 따라 오늘까지 이틀간 사전투표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 본투표를 거쳐 차기 총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조선대 차기 총장 선거에는 민영돈, 박대환, 윤창육, 이봉주 교수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들에게 집단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 서구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또래 여학생 6명이 A양의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가 아직 안 된 만큼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흑산도에서 홍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찬바람이 나면 맛도 좋아진다는데 아직은 어획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홍어 위판을 앞두고 수협 직원들이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수를 구별하고 크기별로 나누어서 중매인들이 가격을 매기기 쉽게 하는 작업입니다. 아침 7시 경매사의 호각과 함께 중매인들의 손짓이 바빠집니다. 14만 5천 원에 굽어. 하지만 위판에 참여한 배는 겨우 2척. 흑산도에서는 7척이 홍어잡이를 할 수 있지만 요즘 어획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고기가 좀 안 잡히네요. 이 시기에. 이 때문에 품질이 가장 좋은 암컷 8kg 이상짜리 경매가가 38만 원에서 39만 원을 오르내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8, 9만 원, 10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금어기가 끝난 7월부터 지금까지 위판량은 4천여 톤. 지난해 같은 기간 6,600톤에 비해 60%를 조금 웃도는 양입니다. 어민들은 찬바람이 불면서 맛이 좋아지는 흑산 홍어가 올겨울 내내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방송사들이 실력 있는 뮤지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아시안 탑밴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광주 MBC와 중국 저장방송그룹, 베트남의 VTV 라이브 등 아시아 7개 나라 방송사들은 광주 에이스페어가 열리고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아시안 탑밴드 프로젝트는 아시아 뮤지션들의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년 4월에는 10개 나라의 대표 밴드 20개 팀이 나주에서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어린이집 대표들이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임대료 준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 어린이집 원장 50여 명은 김동철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는 공동주택 준칙에 따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규정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받는 아파트가 많다며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과도한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관할 자치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작가회가 원로 작가 6명의 예술과 삶을 조명하는 전시회를 광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임막임과 고정희, 최강희 작가 등 원로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후배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 선보이고 여성 미술에 대한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여수에서 열리는 제18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에 대비한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한상대회를 통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유치 설명회와 일자리 박람회, 전국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 대회 등 5개 행사의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숙박과 수송 대책 등 참가자의 편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열리는 제18차 세계 한상대회는 다음 달 22일부터 사흘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